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괜찮았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1.5% 수준으로 좀 돌아와 주면서 그런 금리가 안정된 시점을 틈타 가지고 그동안에 눌렸던, 어쩔 수 없이 눌렸던 매수세가 오늘 다시 가동이 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많은 종목들 대부분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가 있음에도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시장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요. 거래소는 외국인이 4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600억 가량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아울러서 기관 거래소가 1835억, 코스닥이 163억 사주면서 오랜만에 양주체가 모두 시원하게 좀 순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개인은 이 때를 틈타서 매도를 좀 하면서 수익 실현 혹은 손실폭을 줄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인베스팅닷컴의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10년 장기, 그러니까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어제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1.5%, 1.4%까지 떨어졌던 이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1.6%까지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3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53분입니다. 좀 우려스럽다. 만약에 이 금리의 상승이 우리 시간으로 뭐 오후 한 3시 반 전에 장중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지수도 빠졌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채권 수익률, 국채금리가 장 마감하고 급격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내일 모레까지 주말간 이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제 나름대로 의견, 아울러서 기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언급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지수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우려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많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채금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이에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1.6% 하락으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요, 국채금리가 빠졌을 때 1.4%대로 빠졌을 때는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다행히도 추세를 좀 올렸다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밀려버리고요, 다시 1.6%까지 돌파하니까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시간 정도죠, 11시 반 정도면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요, 그때에 과연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 10년 국채금리가 어떤 수준으로 움직여서 우리 시장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15일 전에 어떤 수준으로 좀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고자 대응 방안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시나리오를 좀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그냥 만만하게 보고 시장 반등할 때 따라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쉬운 시장이다. 그래서 설사 물리더라도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어주셨다가 반등이 좀 나올 때는 세게 가고 눌릴 때는 덜 눌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런 뭐랄까요, 시장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뭐 반등할 거다, 할 거니까라고 그냥 사서 들고 가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밀렸을 때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히 현금으로만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고,
강한 반등이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너무나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 시간은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 다시 한번 이 이슈들이 역치가 좀 뭐랄까요? 역치가 좀 낮아진다고 그럴까요? 높아진다고 그럴까요? 그 충격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100을 때리면 충격이 100으로 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리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맞아도 50으로 느끼거든요. 그만큼 조금만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 좀 축적되고 누적되고 적응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지지라인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후반대, 그 정도까지도 계속 지켜주면서 조정 가고 시간이 지난다면 저는 충분히 강하게 반등할 때는 진짜 마지막 정말 불꽃을 한번, 유동성을 통한 불꽃을 내면서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언제든 오니까 개별 종목이든 인덱스를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수든 차분하게 리스크 해지하시면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느긋함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지키기 어렵지만 그렇게 지키고 분명 때는 온다, 조금 손실이 있어도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기사들 중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 1조 클럽이 유력하다 라는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한국경제TV에서 앵커분하고 이렇게 기자분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63조가량의 증거금이 몰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증권사에서는 청약하신 분들이 한 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균등 배분이라는 공모주 청약의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별로 조금은 상이한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현재 뭐 시장은 조금만 이렇게 괜찮다라는 뭔가 시그널만 나오면 넘쳐나는 유동성이 그냥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대기를 하는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도 18일날 상장을 합니다만은 그때 상장하고서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그냥 다른 종목들처럼 쉽사리 눌려버릴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갈 수 있었는데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자금들이 제대로 완전 세게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시장이 이슈는 종목들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기사도 있었다라는 점, 청약은 끝났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바백스가 과연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것이 CMO, 더 나아가 CDMO입니다. 위탁 생산이냐 위탁 개발 생산이냐의 차이인데요.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위탁 생산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탁 개발 생산을 CDMO를 노바백스하고는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CMO 뭐 위주로 하는 회사일지언정 제가 찾아보니까 이 위탁 개발 생산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것이 처음 그 약품을 개발한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선정하고 검토하고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로 그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노바백스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CDMO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례적으로. 그리고 그런 백신이 현재 임상 효과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다는 것은 추후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의 백신을 생산할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맘 놓고 수급이 들어오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슈로도 묶였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여당, 야당 이렇게 조금은 정치적인 이슈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노바백스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도 상장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도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돌아가면 이 코스닥과 코스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보기 좋죠. 코스닥 먼저 보면 양봉이 갭으로 띄우면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거래량 조금 더 늘면서요. 1.93% 925포인트를 돌파했죠. 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930포인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930포인트를 돌파하면 지난번에 잘 지지를 해줬던 이 라인을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계속 양봉을 뽑을 수는 없겠죠. 들어 올리고 음봉 맞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930포인트가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뭐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워낙 가격 조정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100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금리를 좀 보자. 미국 채권 수익률 10년물 한번 보자. 그게 1.6% 넘어가면 분명히 리스크 할 수 있고요. 그게 1.5%대 초반대, 더 나아가서는 1.4%대까지 빠지는지,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시장 정말 제 생각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이렇게 제대로 반등 못하고 다시 눌리고 이 890포인트 뭐 900포인트를 다시 또 지지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은 금리가 정말 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제가 좀 찍어서 계속 올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편하게.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도 보면 2900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에서 지금 그래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죠? 잘 지금 지켜줬어요.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잘 나왔는데, 자, 이제 중요한 라인이죠. 요게 이제 그 22평선이자 브린저 밴드의 중앙선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종목을 보는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22평선이에요. 22평선. 그죠? 22평선을 돌파하면서 정배열을 만들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예전에도 여기 조정받고 나서 이 정배열 요 라인에서 22평선을 5평선 뚫고 나서는 쭉 정배열 타고 올라간 거거든요. 다 왔습니다. 그만큼 이 정배열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느냐, 지수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강하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많은 종목들이 상승으로 다음 주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월 18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과연 미국 연준에서 어떤 결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6일, 17일 이때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는지,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분명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3월 뭐 16일, 17일 때 돼서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뭐 미국 정부 금융 정책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들을 좀 뿌려내는지를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너무 제가 시장 얘기만 했나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말씀드리지 않고서 종목을 뭐 그냥 나름대로 분석한다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시즌이에요. 시장이 좋으면 그냥 제 생각의 종목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뭐 댓글을 통해서 혹은 뭐 좋아요와 싫어요를 통해서 제가 보면 되는데, 시장을 논하지 않고서는 종목을 말하는 의미가 없는 시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미칼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27만원. 그런데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런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안 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지지하고 저항을 그어놓고 봤는데 거기를 훨씬 깨고 그 밑에서 반등 나오고, 그 반등 나온 게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전고점 뚫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정석적인 움직임으로 지지라인을 잡아주고 그 지지라인 반등하면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애널리스트 혹은 뭐 금융 관련된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이 영상이 커뮤니티 형식의 그런 뭐 일방적인 제 대화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저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을까? 이 얘기가 틀릴까? 저도 제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자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자리는 27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부분이었고요. 지수의 어떤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를 뭐 차치하고서 어쨌든 보면 27만원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장중에 어떤 악재도 없었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과매도권이었고요. 그죠? 스토캐스틱상 이 지표상으로도 과매도권이었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오늘 10.77% 꽉 찬 양봉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다. 그죠? 그런데 장 끝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움직임에서 매동이 그럼 누가 샀지? 그죠? 기관하고 외인이 샀나? 아니면 개인만 그냥 다 산 건가? 보니까요, 이게 오늘 케미칼이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투신이 한 20억 정도 순매수하고 했지만 기관은 뭐 그렇다 쳐도요, 외국인이 오늘 또 순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한 반등이다. 이게 더 수급이 확실히 붙으려면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좀 받쳐주면서 개인들이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 못 올라갈 것 같아 해서 털어야 그걸 물량을 받아가지고 외인과 기관이 들어 올려버리는데, 매동,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케미칼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했다라고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꽤 높은 자리에 물려 계셨을 것 같아요. 35만원 이상.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우선 오늘 시장에서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지지라인 27만원 지켜줬으니 마지노선은 27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30만원, 이제 이 윗구간에서, 그죠? 이 윗구간에서 얼마나 돌파를 해주면 30만원 위로 안착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1차 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2차로 35만원 언제 복구하느냐,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수가 만약에 잘 나와주면 저는 괜찮은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월 18일까지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물론 신용대출이나 그 많이 빌려서 이번 청약에 임하신 그 일반 청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반환이 됐고 증거금이요, 그것을 다시 신용을 갚는 데 쓰시는 분도 있는 반면, 재투자를 하려고 이왕 땡긴 거 더 금리 상승하기 전에 묻겠다 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케미칼 쪽, 뭐 디스커버리 쪽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기다려보는 다음 주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는 좋았던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그죠? 미국 금리 때문에 단일가,
그러니까 3시 30분에 끝나고 4시부터 6시까지 움직이는 이 단일가에 빠져버렸어요. 1.3%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이 장기, 중장기 금리가 얼마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겁나는데요, 저는. 제발 이거 좀 지수, 예, 미국 그 국채금리 좀 이거 1.4%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우리 장 끝나고 올라버리대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아마 또 금리 또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뭐 5% 이상 지금 상승해가지고 1.6%까지 올랐어요. 빠져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그렇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디스커버리 말씀드릴게요. 디스커버리도 오늘 뭐 케미칼만큼은 아니지만요, 괜찮았어요. 예상했던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움직임이고, 얘도 보면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자 22평선. 아까 제가 지수 말씀드릴 때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돌파하고 나서, 그죠? 돌파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역배열이었다가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또 바로 빼줘도 돌아오고, 그죠? 그러고 나서 깨졌습니까? 22평선 깨졌습니까? 안 깨졌죠. 그죠? 여기서부터 안 깨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 지켜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피치 올리고 나서 깨지고부터가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복구해주고 나서 또 깨지니까 이때부터는 복구 못하는 겁니다. 계속 밀려버린 거예요. 지금 뭐 잠깐 붙긴 했지만. 그래서 뭐냐, 디스커버리, 케미칼 둘 다 뭐냐면 정배열, 이 빨간색 이 이평선이 양봉을 통해서 돌파해주면서 정배열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7만원 돌파해준다면 제대로 된 시세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면 계속 하염없이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죠. 돌파하는 게 보이고 시장 상황이 지수나 혹은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됐다는 상황이 딱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저는 그 타이밍에서는 정배열된 상태에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몸을 좀 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몸을 안 사렸다가 물려버리면 그 자금을 다음에 못 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때 음봉 딱 맞고, 그죠? 음봉 맞았잖아요, 이날. 음봉 띄우고 나서 음봉 맞고 다시 상승. 아주 정석적인 움직임. 디스커버리 괜찮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하다. 다만 거래가 너무 안 터져요. 이런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매동으로 가서 볼게요. 오늘도 이 디스커버리는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12억. 기관은 6천억 정도 아주 조금 순매수했어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죠? 2월 23일 이후에는 이틀 빼고 다 순매수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고 조회 누르면 40억 가까이 순매수했네요. 그죠? 4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 자, 이제 3일 남았죠. 영업일수로 3일 남았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3일 남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과연 디스커버리가 8만원을 종가 기준으로 뚫을 수 있나. 그리고 케미칼이 1차적으로 35만원, 지난번 박스권의 하단, 2차로는 45만원 6만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과연 될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주고, 금리는 미국 시장의 금리가 빠져주고, 그죠? 빠져주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오지 않고 플러스 3월 16, 17일 FOMC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된다면 시장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려버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만 볼 게 아니고 이참에요, 같이 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지수도 한번 보시고 시장 상황도 같이 분석해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때를 좀 기다린다면 좀 긍정적인 그 움직임도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여기서는 아까 지수에서 골든 크로스하고 제가 디스커버리에서 골든 크로스하고 조금은 제가 그 지수 본 걸 같아 케미칼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케미칼은 아직 정비열되려면 멀었어요. 뭐 거의 20% 가까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정배열을 통해서, 그죠? 여기도 보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양봉 세게 나오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도 강하게 좀 돌파해주면서 다시금 뭐랄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 좀 기대해봐야 되고, 디스커버리는 그렇게 따지면 좀 안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지주 회사기도 하고 그동안의 어떤 등락이 케미칼만큼 다이나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케미칼이 그동안에 많이 받았던 시세, 불꽃 시세 나올 때 디스커버리가 좀 소외됐던 것이 이번 타임에는 디스커버리에도 좀 이렇게 관심이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하고 우선주 두 개, 디스커버리 케미칼 함께 관종에 좀 넣어 주시고 보신다면 뭐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는데, 이게 뭐 속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대변인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죠?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네요. 최근의 시장은 호재는 세게 반영이 안 돼도 악재가 나오면 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중단할 이유 없다라고 하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 노바백스의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 들리는 그날까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날 그 당일에도 시장이 밀리건 빠지건 케미칼이 뭐 빠지건 눌리건 할 것 없이 구독자분들께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클릭도 해주시고 스킵 없이 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시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